환한 달밤 아래 복면을 쓴 사내 한 사람이 담을 넘었지요. 허리춤엔 밧줄이 묶였고 손에는 향낭 하나 들려 있었지요. 그 사내 이름은 이도윤. 양반과 자제로 글 공부에는 영 재주가 없었으나 여인네 얼굴 한번 보면 기억을 못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도윤이 하녀 연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작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헌데 양반과 자제와 하녀는 혼인은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시절 도윤은 고민 끝에 고약한 결심 하나를 하게 되니 보쌈을 하자. 내 이 몸이 그리도 못났단 말인가. 작은 휴수 하나 데려오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이더냐. 그날 밤 도윤이 품에 안고 뛰었던 여인은 다름 아닌 앞으로 장모가 될 여인이었지요. 도윤이 살던 곳은 한양 서부 마포나루 인근 큰 기와집이었소. 강가에는 상선이 오가며 늘 분주하였고 집안의 윗세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아버지는 예조의 참판으로 나라의 제사를 관장하는 중책에 맡은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안동 김씨 가문의 규수로 기품과 권세를 함께 갖춘 여인이었소. 도윤은 여기에 셋째 아들이었지요. 위로는 벼슬길에 올라 조정의 중신으로 떠받들리는 형들이 있었으나 그는 어릴 적부터 책상놀이에 앉아 글을 읽는 일보다 거울 앞에서 상투를 매만지고 옷자락을 다듬는 일을 더 즐겼소. 도윤이 18대던 해 아버지는 그를 향해 크게 꾸짖었지요. 네가 양반과 자제라 하면서 글자 몇 줄 바로 쓰지 못한다니 조상님들께 어찌 면목이 있느냐. 도윤은 머리를 조아리며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형들이 벼슬길에 오른 마당에 나까지 그 길로 나아가면 무엇하리. 차라리 내 맘 편히 사는 것이 옳다. 그런 도윤의 마음을 흔든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집안의 하녀 연희였소. 연희는 본디 기방 출신 여종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기구한 운명을 따라 팔려다니다가 도윤의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연희는 비록 몸은 천하였으나 눈빛은 맑고 말투는 고왔으며 늘 바른 품새로 주인 댁의 일을 해냈기에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가 없었소. 이상한 것은 연희가 종종 혼잣말로 어머니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는 것이었소. 그럴 때면 눈가가 붉어지며 먼 곳을 바라보았는데 도윤은 그저 죽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마루 끝에 앉아 꽃씨를 고르는 모습에 눈길이 간 것뿐이었으나 도윤은 점차 연희를 향해 시한소를 고 작은 향첩을 건네며 마음을 드러냈소. 헌데 연희는 도련님이 다가올수록 더욱 멀리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지요. 도련님, 연희는 그저 천한 여종이옵니다. 감히 눈길조차 마주할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불길을 지핀 것과 같았소. 감히라는 말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욕망으로 이끌었으니 결국 그는 친구이자 의관인 백수연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소. 양반 자제가 여종을 사랑한다니 그 길은 험난하오. 허나 옛 풍습 중에는 보쌈이라 하여 여인을 업어 도망치면 혼례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소. 도련님이 그 길을 따른다면 비록 반발은 있겠으나 결국 기정사실이 될 수도 있죠. 도윤은 눈이 번쩍 뜨였지요. 허면 내가 연희를 보쌈한다면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결국은 내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시연은 곧바로 손을 저으며 덧붙였지요. 허나 반드시 얼굴을 확인하시오. 밤은 착각을 불러오고 한치 오해가 화를 불어오. 하지만 도윤은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연희의 뒷모습은 천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네. 걱정 말게. 그리하여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어느 날 밤 도윤은 검은 복면을 두르고 담을 넘어 보쌈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소.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하였소. 달빛은 은가루처럼 땅 위를 덮었고
마포나루 쪽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마저 정막을 깨우지 못하였지요. 도유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허리에는 든든한 밧줄을 감고 손에는 향낭을 꼭 쥔 채 담장 위로 올라섰소. 그 심장은 북을 치듯 요동쳤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흥건하였지요. 오늘 밤만 성공하면 연희는 내 곁을 떠나지 못하리라. 그의 발걸음은 마당을 조심스레 가르며 부엌 뒤편으로 향하였소. 그곳은 연희가 종종 심부름을 맡아 서성이던 자리였기에 도요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었지요. 때마침 뒤뜰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소. 달빛에 가려진 그림자는 연희와 비슷한 기에 평소 연희가 즐겨 입던 남색 치마를 두른 듯 보였지요. 더욱이 그 여인은 연희가 하던 것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빨래를 널고 있었으니 도윤이 의심을 따달기 어디 있었겠소. 연희. 속으로 이름을 부른 순간 그의 두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소. 그는 뒤에서 여인을 단단히 붙잡고 향낭으로 입을 막아 비명을 삼켰죠. 여인은 짧게 몸을 떨며 버둥거렸으나 이내 힘을 잃고 축 늘어졌소. 도윤은 급히 밧줄을 꺼내어 그녀의 손을 묶고 어깨에 업어 번개같이 달렸소. 달빛에 비친 그의 땀방울은 진주알처럼 반짝였고 숨결은 거칠게 뒤엉켰지요. 멀리 인적 드문 별채가 도윤의 도피처였소. 예전에 유모가 살던 집으로 지금은 폐허처럼 버려진 곳이었지요. 도윤은 여인을 조심스레 눕히고 촛불을 밝혔소. 그러나 그 순간 연희보다 몸집이 훨씬 크다. 허리가 지나치게 두텁다. 이 손등의 주름은 촛불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도요는 그만 숨이 턱 막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 아니,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 여인은 다음 달 혼례를 앞둔 환초에 장모 될 뿐 숙시 부인이었던 곳이었어. 50을 넘긴 상인의 아내, 깊은 바 권세를 지닌 어른을 하녀로 착각해 업은 것이었지요. 도윤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눈앞은 아득히 어두워지며 결국 그는 제발로 무너져 기절하고 말았소. 그날 밤 별채에는 촛불만이 덩그러니 흔들렸고 이튿날 아침 한양시내는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었소. 이튿날 해가 채 오르기도 전 마포나루 인근 장터는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소. 예조 참판댁 셋째 도령이 글쎄 장모될 분을 보쌈했다 집어요? 아니 장모라니? 그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잔처며 시정 걸목까지 퍼졌고 유생들 모인 서원에서도 기녀들이 모인 기방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지요. 도윤의 집안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소. 아버지 예조 참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집안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 사내 대장부가 되어 보쌈을 하기는커녕 장모를 업고 도망치다니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이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큰 형과 둘째 형은 도윤을 붙잡아 매질하려 하였지요. 차라리 도윤이의 목을 쳐버립시다. 이 수치를 어찌 씻겠사옵니까? 집안은 풍비박산되었고 혼처 집안인 숙시 가문에서도 곧바로 사자를 보내와 파혼을 선언하였지요. 예조 참판댁 도령이 우리 가문을 능멸하였으니 더 이상 혼례는 없소이다. 이 일은 조정에도 알릴 것이요. 그 말에 참판은 망연자실했고 아들은 방에 가둔 채 3일 내내 물도 밥도 주지 않았어. 헌데 정작 납치되었던 숙시 부인은 뜻밖에도 도윤을 비난하지 않았죠. 그 아이 눈빛이 참으로 말도이다. 억지로 나를 해할 뜻은 아니었어. 다만 어리석음에 휘말린 것일 뿐. 그 말에도 도윤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세상은 조롱으로 가득 찼어. 그 와중에 하녀 연희는 자신이 모든 화근이라 생각하고 밤마다 눈물을 삼켰지요. 이상한 것은 연희가 매일 밤 별채 근처를 서성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는 것이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그저 도련님을 걱정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연희의 눈빛에는 남다른 애조람이 있었지요. 마침내 연희는 도련님이 갇힌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읊조렸소. 도련님, 연희가 더는 숨길 수 없사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연희는 도윤이 갇힌 방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도련님, 연희가 감히 감춰온 진실을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이옵니다. 그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단단하였고 눈가에는 그동안 삼킨 눈물이 번져 있었지요. 도윤은 멍한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소. 무슨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냐?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자책하느냐?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소. 도련님, 사실 연희는 그날 밤 도련님께서 업으신 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소. 눈앞이 아득히 흔들리며 방 안 공기조차 차갑게 식는 듯 하였지요. 네가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미리 막지 않았느냐?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죠. 도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연희는 어찌할지 몰랐사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연희가 왜 그토록 도윤을 피했는지, 왜 매일 밤 별채 근처를 서성였는지, 왜 어머니라고 중얼거렸는지. 연희는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예, 도령님. 제 어머니는 본디 사대부가의 규수이셨사옵니다. 허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상인 집안으로 재가를 가셨지요. 그때 어린 저는 노비문서에 이름이 올랐고 기방으로 팔려다니다가 이 집에 여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옵니다. 하지만 도련님, 연희는 어머니가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도련님의 혼처 어머님이 바로 제 친어머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소.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지요.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어머니를, 그것도 내 장모들 뿐을. 연희는 더욱 애절하게 울며 고박을 이어갔소. 연희는 도련님께서 저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부터 고민을 거듭했사옵니다. 어찌 감히 제 어머니의 사이가 될 뻔을. 하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날 밤 도련님께서 보쌈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차라리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자 생각했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업어가시면 신분의 벽을 넘을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도윤은 벌떡 일어나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그렇다면 네가 일부러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냐? 네가 일부러.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뜻밖에도 숙시 부인이 들어섰지요. 모든 것을 들은 듯한 그 눈빛은 깊고도 무거웠소. 연아, 이제 그만하거라. 네가 어찌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느냐? 부인의 말은 방 안을 울리며 모두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소. 숙시 부인은 방 안에 들어서며 연희와 도윤을 번갈아 갈아보았소. 그 얼굴에는 모성애와 안타까움,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연아, 어미가 네게 얼마나 미안한지 아느냐? 재가를 하면서 너를 지키지 못한 것, 이 어미의 평생 한이로다. 연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해 넘게 참아온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어머니, 연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도윤은 이 모자의 재회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아니 장모님,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 이유입니다. 하지만 숙시 부인이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멈춰 세웠지요. 도령,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죄란 말이냐? 그때 방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소. 예조 참판이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그 불효자를 당장 끌어내라. 이 집안의 수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참판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숙시 부인이 의연하게 일어나 맞섰지요. 대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무슨 이야기가 더 있단 말이오. 장모를 보쌈한 것만으로도 천지가 무너질 일인데. 그때 연희가 벌떡 일어나 두 어른 사이에 꿇어앉았지요. 나리, 모든 죄는 이 천한 여종에게 있사옵니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참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희를 내려다보았지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숙시 부인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지요. 대감, 이 아이는 제 딸이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어. 참판의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벙벙했지요. 딸이라. 하녀가 부인의 딸이라니. 숙시 부인은 차분하게 그간의 사연을 풀어놓았죠. 첫 남편을 잃고 재가하면서 딸을 노비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이 집의 하녀 연이라는 사실을. 참판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이 무슨 기막힌 인연이란 말이오. 내 아들이 사랑한 여인이 장모의 딸이라니. 그 웃음소리에 집안 사람들도 하나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소. 처음엔 어이없어 하던 웃음이 점차 이 기막힌 운명에 대한 감탄으로 바뀌어 갔지요. 도윤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연희는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소.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참판이 도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소. 이놈, 보쌈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지 장모를 업고 다니다니. 옹방아니 웃음바다가 되었고 이 기막힌 사연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치달아갔죠. 그리하여 도윤과 연희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소. 혼인 당일 숙시 부인은 도윤에게 이렇게 속삭였지요. 이서방, 앞으로는 밤길에 여인을 함부로 업지 말거라. 이 장모 등짝이 너무 무거웠을 것이다. 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장모님, 그때는 사랑의 힘으로. 호호, 그래도 다음에는 얼굴부터 확인하고 업으라. 혹시 또 다른 장모를 업어올지 누가 아느냐? 이 농담에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세상에는 실수가 축복이 되고 시행착오가 해피엔딩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윤의 보쌈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비록 엉뚱한 본을 업어왔지만 그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흩어진 모녀도 재회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대 그 길이 반드시 곧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과 인나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가 축복이 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조선야담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